해리 케인은 이미 축구 팬들로부터 존경을 잃었다. 그의 커리어가 무관으로 끝나도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못할 것이다. 케인은 인맥 축구로 독일 최고의 클럽을 망쳐놓고 있다. 최근 토트넘이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손흥민의 영웅 본능에 힘입어 96분 극적인 결승골로 다시 한번 드라마를 연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 승리를 기점으로 토트넘은 4위로 올라가며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라운드 아스톤 빌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패배해버렸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일단 챔스권 경쟁 최대 경쟁자를 뿌리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고작 4위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시즌 초 9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그 이후로 로메로와 반더벤 그리고 메디슨 같은 주축 선수들이 전부 부상과 최고 핵심 에이스인 손흥민이 국대 차출로 경기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도 토트넘의 순위는 지금보다도 훨씬 높게 올라갔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마침내 자신들의 모든 정예 멤버가 복귀하며 재도약할 준비를 마쳤고, 현재 1위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 7점은 결국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절대로 뒤집을 수 없을 만한 격차는 아닙니다. 특히나 현재 토트넘 선수단은 반드시 손흥민에게 트로피를 안겨주겠다는 일념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요. 물론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여전히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높은 도전 과제이고, 아직도 리버풀과 맨시티, 아스날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으나, 그래도 이렇게 토트넘이라는 팀이 하나로 모여 강력한 유대감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쨌든 앞으로 성적을 내는 데 있어 엄청난 추진력이 될 것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에 비해 한때 토트넘의 중심이며 최고 레전드로 평가받았던 선수는 외부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는데요. 해리 케인은 그야말로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중 하나였으나, 계속되는 무관 커리어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는지 맨시티로 이적하기 위해 태업까지 했고, 결국 맨시티 이적이 무산되자 재계약을 거부하며 끝내 보드진과의 기나긴 줄다리기 싸움에 돌입. 그리고 결국 저번 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성공하였습니다. 사실 전반기까지만 해도 케인을 향한 팬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 토트넘과는 달리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를 지배하는 클럽이고, 분데스리가는 리그 특성상 약팀과 강팀을 가리지 않고 어떤 팀이든 라인을 최대로 올려 빠른 템포의 축구를 시도하는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에게 있어 가장 안성맞춤인 이 환경 속에서 해리 케인이 무섭게 공격 포인트를 쌓아나가리라는 것은 당연지사였는데요. 시즌 초만 해도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를 우승하면 물론이요, 챔피언스리그, 국내컵까지 거머쥐며 트래블을 노리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쳤으나 현재 뮌헨은 그야말로 근몇 년간 최대의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리그 내 경쟁자인 레버쿠젠이 엄청난 호성적을 보이면서 1위를 질주하고 있었고, 뮌헨 팬들은 그래봤자 언젠가는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이 레버쿠젠의 상승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요. 하지만 2월 11일 우승 타이틀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경기인 레버쿠젠과 뮌헨의 맞대결에서 뮌헨은 레버쿠젠을 상대로 무려 3대0 패배라는 역대급 대참사를 기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경기 결과로 인해 레버쿠젠과 뮌헨의 승점 차이는 무려 5점까지 벌어졌고, 이제 이 격차를 뒤집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경기 결과 이후 해리 케인은 그동안 선수 커리어에서 얻어먹었던 욕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큰 비난을 받는 중입니다. 사실 해리 케인은 토트넘에 있을 때도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그리 힘을 못 쓰는 새가슴 스트라이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항상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혹은 상위 클럽과의 맞대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은 대부분 손흥민이었고, 18-19 시즌 리버풀과의 챔스 결승전에서도 그 시즌 토너먼트 경기에서 오히려 루카스 모우라가 케인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케인은 부상 복귀 이후 폼이 온전치 않음에도 결승전에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모우라의 선발 자리를 빼서 출전한 케인은 역대급 졸전을 보이면서 결국 팀의 패배에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큰 경기에서 유독 작아지는 케인의 특성은 뮌헨으로 가서도 변함이 없었는데요. 레버쿠젠전에서 케인은 공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으며 경기 내내 터치 횟수가 10회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토트넘 시절에는 경기가 안 풀리면 케인이 아래로 내려와 직접 공을 받아줬으나 뮌헨으로 가서는 갑자기 오만해지기라도 한 것인지 시즌 대부분을 페널티 박스 안에만 박혀서 동료들이 패스를 건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뮌헨과 케인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3대0이라는 충격 패배를 당했으나, 사실 이 경기에서 형편없는 활약을 펼친 것이 케인 하나뿐만인 것도 아니고 선발로 출전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모두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진정으로 분노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토트넘 축구를 그동안 지켜보아왔던 선수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그야말로 치가 떨리는 선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에릭 다이어죠.
에릭 다이어는 수준 낮은 실력과 형편없는 인성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 오래 머무른 베테랑 선수라는 이유, 그리고 자국 선수인 잉글랜드 국적 선수라는 이유로 수준 이하의 실력에도 계속해서 주전 자리를 꿰차왔고, 그로 인해 말아먹은 토트넘의 승점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가장 변화를 준 것이 바로 에릭 다이어의 팀 내 입지를 빼앗아버린 것이고, 토트넘 수비에 최대 구멍이 빠져버리니 토트넘은 승승장구하며 지금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 수비수인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향했을 때 토트넘 팬들은 물론이고 다른 유럽 축구 팬들조차 놀라 자빠질 정도였습니다. 뮌헨 같은 세계적인 클럽이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선수를 굳이 데려가냐는 건데요. 하지만 결국 다이어 뮌헨 이적 사가의 그 원인과 이유가 밝혀졌고, 그건 바로 에릭 다이어의 절친인 해리 케인이 뮌헨 보드진들에게 다이어의 영입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잉글랜드 선수들이 해외로 잘 나가려고도 하지 않는 편이고, 바이에른 뮌헨에도 케인 말고는 같은 국적의 잉글랜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으니 타지 생활에 외로움을 느낀 케인이 독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옆에 자신의 친구를 두기를 원한 것인데요. 그리고 케인의 이러한 요청은 당연히 팬들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단 다이어는 뮌헨이 성적을 내는데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악영향만 끼치며 죽음만 잡아먹을 선수인데 고작 자기 친구 하나 데려오겠답시고 월권 행위를 행사하는 케인의 행동은 좋게 보기 힘든 것이죠. 하지만 뮌헨 입장에서도 케인은 엄청난 공을 들여가며 영입한 선수이고, 결국 다이어는 케인의 친구 전형으로 뮌헨으로 입단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하지만 다이어가 그저 뮌헨에 머무르면서 케인의 말동무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면 모를까, 점차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더니 점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경기인 이번 레버쿠젠 전에서마저 주전으로 출전했고, 역대급 호러쇼를 펼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 트로피를 걷어차버린 것인데요. 결국 최전방에서는 해리 케인이 말아먹고, 최후방에서 말아먹은 것은 케인이 데려온 에릭 다이어이며, 결국 잉글랜드 콤비가 모든 걸 망쳐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 팬들은 점차 다이어가 스쿼드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걸 이해할 수 없었고, 이는 무조건 케인의 입김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인데요. 이 경기로 인해 뮌헨의 감독 토마스 투헬은 경질 직전까지 몰렸으며,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 시즌 스쿼드 보강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케인이 그동안 마치 저주에라도 걸린 것 마냥 트로피와는 연이 없는 불행한 선수로 묘사되고 있었지만, 사실 까고 보니 이 모든 결과는 전부 케인의 부족함과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른 선수들이 케인의 트로피를 가로막고 있었던 게 아닌 케인이 다른 선수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었던 건데요. 사실 케인이 나가자마자 토트넘은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중이고, 이번 시즌만큼 선두권 경쟁에 가까웠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토트넘이 이번 시즌 트로피를 따내지 못하더라도 현재 토트넘의 성장세를 보았을 때 다음 시즌에는 더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또 그 다다음 시즌에는 더욱 기대가 되는 시즌이 될 텐데요. 결국 진정으로 트로피를 들 자격이 있었던 건 독선적인 선택으로 팀을 망치는 케인이 아니라 묵묵하게 클럽을 위해 헌신해온 손흥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여전히 손흥민은 위대한 기록에 도전하고 있고, 아직도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골들을 쌓아나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다음 경기 토트넘은 홈에서 울버햄튼과 맞붙게 되는데, 저번 브라이튼전은 멋진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니 이번 울버햄튼전에서는 환상적인 손흥민의 솔로골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